칼 구스타프 융이 제시한 여러 심리 유형 가운데에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정신적 복잡성 때문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향적 직관형이다. 융에 따르면 이 성격은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양식 중 하나로 외적 행동이나 사실의 세계, 관찰 가능한 감정에 지향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상징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지각을 벗어나는 내적 이미지, 예감, 원형적 구조들에 의해 인도된다. 이 유형은 선형적 논리나 경험적 관찰에서 작동하지 않고 나침반은 내부에 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의미를 포착하고 의식화되기 전에 정신적 움직임을 감지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감수성에 의해 이끌린다. 실천적 요구와 합리적 규범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세계는 종종 그에게 무의미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이는 오만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의가 현재를 앞서가는 상징적 차원, 즉 아직 숙성 중인 더 본질적인 무엇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게 사실은 아직 형성 중인 더 핵심적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융은 이 유형을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곧 다가올 것을 지각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가능성, 정신적 잠재력, 집단 무의식에서 형성 중인 것에 지향된 지각이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내향적 직관형을 가시화되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는 문화적, 영적, 실존적 변형들에 민감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강력한 민감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주변 세계는 같은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회는 증거, 결과,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지만 이 유형이 지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가시적이고 적어도 초기에는 비물질적이다. 그 결과 내면에서 보는 것과 세계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생기고 그의 지각은 종종 조롱받거나 무시되거나 병리화된다. 막 만난 사람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것을 직감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공기의 균열을 느끼며 사실이 확인되기 훨씬 전에 결과를 감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이지만 이를 전달하려 할 때 거의 항상 침묵이나 거부에 부딪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침묵을 배우고 내면 세계를 사적이고 침투 불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게 되며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위험이 시작된다. 융은 이 유형이 자신의 비전을 언어, 예술 혹은 구체적 행동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그것들에 의해 소진될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계시의 원천이어야 할 내면 세계는 감옥이 되고 의식에 통합되지 않은 상징적 이미지들은 자율적인 힘으로 정신을 지배하며 주체는 더 이상 관조자가 아니라 이미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된다. 여기서 직관의 선물이 균형을 잃을 때 해리의 과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융의 어두운 경고가 구체화된다. 이 여정은 이러한 궤적을 상세히 탐구하며 이 유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특정한 위험을 지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과 통합의 길을 찾았을 때 어떤 변형적 잠재력을 지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내향적 직관형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결코 사소하지도 않으며 이는 세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여정으로서 이 심리적 구성 속에 사는 이들뿐 아니라 인간 영혼의 더 깊은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다. 융의 유형론 체계에서 직관은 논리나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비합리적 정신 기능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내향적 직관형의 경우 이 기능은 깊이 내면화된 방향을 띈다. 외향적 직관이 외부 환경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과 달리 내향적 직관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향하며 경고나 맥락, 즉각적인 설명 없이도 정신의 더 원초적이고 상징적인 층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포착한다. 융은 이 기능을 아직 사고, 감정, 행동으로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정신적 이미지, 상징적 형태를 지각하는 능력으로 설명했으며 이 유형은 이러한 이미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본다. 타인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상황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의미, 숨겨진 긴장, 조용히 반복되는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언어는 없지만 무게와 형태, 정신적 에너지를 지닌 신호를 포착하는 내향적 안테나처럼 작동한다. 이 민감성이 통합될 때 그것은 통찰의 강력한 원천이 되어 사건의 깊은 의미를 지각하고 타인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며
변화가 감지되기 전에 예견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감각 기능이 덜 발달해 현재와 신체와의 접촉이 약해지면 객관적 현실에서 쉽게 이탈하게 만든다. 그럴 때 직관은 실천적 경험과 분리된 채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개인은 내적 이미지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게 되며 이 내적 구조는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통제 가능하지도 않다. 상징적 이미지는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정신적 필연성에서 발생하고 잘 인도될 경우 창조의 씨앗, 치유하는 상징, 드러내는 서사가 될 수 있지만 이해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정신적 잡음으로 축적되어 혼란, 마비, 합리적 기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은 세계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강화적인 평행 현실 속에서 살게 되며 내향적 직관형에게 자신의 직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에 예속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고 계시적인 상징과 근거 없는 환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는 시간, 침묵, 그리고 내적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경고도 요구된다. 이 내면 세계가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그 안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다음 영상의 부분에서는 바로 이러한 함정들, 특히 상징적 비전이 표현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망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성원에 감사한다. 내향적 직관은 동시에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 본성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의식의 가장자리에 스며드는 것을 향해 있다. 내향적 직관 유형은 마치 지금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의 경계에 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사건의 접근을 감지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전에 정신적, 문화적 구조 속의 원형적 변화를 인식한다. 이러한 예견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융의 말대로 예언자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 다른 이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위치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보이는 것은 증명될 수 없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직관된 것은 거의 타인에게 공명을 얻지 못한다. 이는 내적 비전의 명료함과 외적 인정의 부재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낸다. 내향적 직관가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나 반대로 자신의 지각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거부하는 피난처로 숨어든다. 어느 쪽이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된 것과 보이는 것으로 부정된 것 사이의 긴장은 점차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한다. 융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복부에 검은 뱀이 박혀있는 이미지를 묘사한 한 환자에 관한 것이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 뱀은 그녀의 몸 안에서 상승하여 입을 통해 나와 황금빛 머리를 지닌 뱀으로 변형되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망상적인 환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융은 이 이미지를 무의식을 통해 시각적 형태로 드러난 개성화 과정, 즉 내적 변형의 명확한 상징으로 해석했다. 검은 뱀은 억압된 내용을 의미했고 그것이 통합되었을 때 치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사례는 내향적 직관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논리로 말하지 않고 이미지로 말하며 원인을 지적하지 않고 운명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외부의 언어를 찾지 못할 때 발생한다. 상징이 창조, 성찰, 행동으로 번역되지 못할 때 한때 계시적이던 비전은 스스로 안으로 닫히기 시작한다. 마음은 통찰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고 상징적 지혜였던 것은 고립된 선망으로 변한다. 계시와 선망 사이의 경계는 극도로 미묘하며 내향적 직관가는 매일 그 위를 걷는다. 직관이 심리적 미로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과정을, 즉 표현되지 않은 상징이 어떻게 주체를 완전히 지배하여 원형적 팽창과 현실 감각의 상실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내향적 직관 유형은 선호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상 본질적으로 고독한 개인이다. 그들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무의식에서 상징과 환시, 예감의 형태로 떠오르는 것에 향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지향이 외부 세계와의 표현이나 매개 수단을 찾지 못할 때 정체성 위기에 비옥한 토양이 되며 극단적인 경우
과대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융은 이 과정을 인플라치오라고 불렀다. 이는 자아가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팽창되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강력한 원형과 동일시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 현상은 미묘하게 발생한다. 깊은 상징적 패턴을 지각하는 내향적 직관가는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함의 감각은 처음에는 그들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정당한 것이지만 점차 메시아적 환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을 절대적 진리의 전달자,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 눈먼 사회에 의해 거부된 존재로 여기게 된다. 타인의 비판은 박해로 해석되고 의심은 타인의 열등함의 징표로 간주된다. 고립은 결과가 아니라 정당화가 되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심리적 팽창은 자기 비판을 해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개인은 원형적 내용과 구체적 현실 사이의 구분 없이 자신의 상징적 서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현자, 순교자, 예언자와 같은 무의식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며 일상적인 인간성으로부터 단절된다. 이러한 원형과의 과잉 동일시는 정신적 분열로 이어진다. 한때 의미의 단서를 제공하던 직관 기능은 도피의 수단으로 변하고 현실적인 삶은 방치되며 관계는 도구적으로 전락하고 어떠한 반박도 내적 비전에 대한 위협으로 거부된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감정적으로 고립되고 세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적응도 거부한 성격들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관찰했다. 그에 따르면 더 큰 위험은 고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온다. 즉,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식민화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더 이상 현실을 매개하지 못하고 상징적 이미지의 수동적 수용체가 된다. 지각은 왜곡되고 판단은 오염되며 존재는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미묘한 환상적 영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모든 상징과의 접촉이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독제가 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능력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 언어, 몸짓, 예술로 번역하는 능력이다. 상징적 비전이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세계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감옥에서 창조로 변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카프카, 반 고흐, 그리고 융 자신처럼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 직관적 인물들이 어떻게 내적 지각을 집단의식을 변화시키는 작품으로 전환했는지를 말이다. 내향적 직관형의 정신적 생존은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로 변환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융에 따르면 표현되지 않은 상징은 정신 안에서 자율적인 행위자가 되기 쉬우며 의식에 의해 소화되지 못한 이물질처럼 작용한다. 이러한 내적 이미지를 통합하는 유일한 길은 외부 세계에서 그것들에게 윤곽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 글쓰기, 음악, 의례를 통한 상징적 표현은 미적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필수다. 상징을 현실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창조적 비전을 가진 사람과 분열된 신비주의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내향적 직관형이 자신의 지각을 외화하는 방법을 찾을 때 그들은 상징적 고독을 소통으로, 낯돛을 언어로, 고립을 영향력으로 바꾼다. 내부의 미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도가 된다. 그리고 이 창조 행위는 이중의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내면의 정신적 긴장을 완화할 뿐 아니라 이전에는 무의식에만 있던 내용들에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는 아마도 이 내향적 직관 기능에서 움직였을 인물들로 가득하다. 프란츠 카프카는 미로 같고 꿈결 같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징적 소외를 흘려보냈고 그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현대 존재의 부조리를 포착한다. 실용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흐는 정서적, 상징적 비전을 폭발적인 붓질에 쏟아부었으며 각 그림은 들끓는 영혼을 번역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자신 안에서 이 유형을 알아본 융 역시 복잡한 내적 경험을 이해 가능한 체계로 번역하려는 시도로 가장 깊은 저작들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이것은 천재나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 내면과 외면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사실이다. 이 다리가 없으면 상징은 축적되어 스스로를 닫아걸고 현실 지각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있을 때 내적 이미지는 작품, 몸짓, 말이 되고 그 과정이 정신을 재조직한다. 직관 기능은 어둠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창의성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심리적 통합의 과정이다. 다만 아무리 풍부한 상징적 표현이라도 현실에 뿌리내림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내향적 직관형은 구조상 몸, 루틴, 구체적 한계를 소홀히 하기 쉬우며 이는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 창조가 강박이 될 수 있고 영감이 도피로 바뀔 수 있다. 진정한 통합은 상징이 감각적 기반도 함께 찾을 때만 일어난다. 직관이 감각에 의해 균형을 이룰 때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근본적 측면을 탐구하겠다. 몸과 땅에 연결된 단순한 실천이 어떻게 정신적 해체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지 말이다. 지금 들리는 내용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내 전자책 비욘드 더 섀도우에서 실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특히 내향적 형태의 직관 기능은 시간, 몸, 선형성을 벗어나 작동한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잠수해 상징과 예감을 모은 뒤 구체적 세계에 속하지 않는 비전을 지닌 채 수면 위로 돌아온다. 이 능력이 내향적 직관형에게 신비로운 빛을 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없고 현재에 대한 단단한 기반이 없으면 이 직관은 소용돌이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융은 열등 기능인 감각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각은 지금 몸, 물질 세계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그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을 지각한다. 피부 위의 햇볕의 따뜻함, 커피의 쓴맛, 손에 쥔 물건의 무게 같은 것들이다. 일상적이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겨 이런 지각을 무시하기 쉬운 내향적 직관형에게 감각은 거의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언어가 과도한 추상화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이 유형이 균형을 찾는 곳은 단순한 것들의 물질성 속이다. 걷기, 요리하기, 식물 돌보기, 손으로 하는 공예를 익히기, 혹은 그저 루틴을 유지하는 일에서다. 몸으로의 회귀, 루틴으로의 회귀, 현재 시간으로의 회귀는 상징적 깊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지탱한다. 이 유형이 직관적 잠수와 구체적 실천을 번갈아 할 수 있게 되면 비전은 더 이상 미로가 아니라 뿌리가 된다. 그들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이 통과 능력이 진정한 정신적 성숙을 특징 짓는다. 그때 상징은 수동적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멈추고 삶의 결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인도력이 된다. 신탁이 아니라 나침반으로서 말이다. 이 맥락에서 일상의 의뢰는 치료적 기능을 갖는다. 거창하거나 비유적일 필요는 없다. 새벽에 촛불을 켜는 일, 하루 끝에 노트에 글을 쓰는 일, 의식적으로 작업 공간을 정돈하는 일처럼 단순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은 내적 혼돈 속에 축을 만든다. 그것들은 무의식에게 말한다. 질서가 있고, 몸이 있고, 현실이 있다고. 그리고 바로 이 의례화된 공간에서 상징은 정신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 감각의 통합은 제한이 아니다. 오히려 직관이 더 강하게 꼽히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상징적 표현이 있고 현실의 떼을 내리는 실천이 있다 해도 내향적 직관형은 마지막 도전에 맞닥뜨린다. 측정, 설명, 수익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체로 거부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진실을 살아내는 일이다. 논리, 생산성, 즉시성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비전을 지속할 것인가? 외부 세계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내적 상징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충돌이며 이 영상의 마지막 파트 주제가 될 것이다. 내향적 직관형이 상징적 표현의 수단을 발전시키고 현실에 왓을 내리는 실천을 구축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장애물을 여전히 마주한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내적 진실을 유지하는 일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며 측정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춘 현대 문화는 객관적 결과, 통계 자료, 생산성,
가시적 성과를 가치로 삼는다. 깊은 직관, 상징적 비전, 조용한 성찰은 무시될 뿐 아니라 종종 조롱받거나 병리화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된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이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실함과 적응해야 한다는 필요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을 만든다. 그들은 매 순간 선택 앞에 선다. 집단 담론에 맞추기 위해 내적 비전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소외, 오해, 외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이 선택은 이론적이지 않다. 일상의 세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진짜 생각을 삼켜야 하는 대화에서, 침묵이 약함으로 해석되는 환경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협 속에, 자신이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직장에서. 그러나 이 긴장이 체념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집단성이라는 반대 힘들 속에서도 자기의 상징적 핵을 유지하는 것. 내향적 직관형이 자신의 상징적 진실을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적 축을 잃지 않고 그 안을 항해하는 일이다. 자신이 지닌 비전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결국 그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직관의 기능은 만족시키고 설득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길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산다는 것은 조용한 저항이다. 겉모습보다 깊이를, 편의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것. 주변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을 지키는 것. 그러나 이 유형은 자신이 보는 것에 진실할 용기를 찾을 때 변형적 인물이 된다. 세상에 자신을 강요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표면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리고 그 드러남은 아무리 미묘해도 지각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닿고 흔들고 영감을 줄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다고 느낀다면 상징과 직관과 예감 사이에서 살아가며 소수만이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면 이건 놈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댓글로 나눠달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찾았는가? 내면 세계와 외적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 당신의 답변은 같은 조용한 딜레마 속에 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잊지 말고 봐달라. 그것이 이 성찰의 자연스러운 연속일 수 있고 더 깊이 잠수하기 위한 빠진 열쇠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중요하다. 그때 보자.